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며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본가를 나와 동생과 지방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동생이 밖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고 친구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계절은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는 현관을 열어놓고 한창 TV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은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마침 동생이 집에 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현관 쪽을 보지도 않고서 인기척이 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왔냐? 그러고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평소 같으면 서로 말은 잘 하지 않더라도 집에 오면 왔다는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날은 아무 대꾸도 없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며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는데 동생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건지 이미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생 방에 불은 꺼져 있고 동생은 아직 오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냥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데 그때 또다시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불길한 예감에 곧장 뒤를 돌아봤는데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엄청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헌데 얼굴만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겨우 오후 5시쯤인데다 아직 해도 떨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헛것을 본 건 아닌지 자신의 눈을 여러 차례 비벼가며 다시금 그 얼굴 쪽을 쳐다보아도 여전히 그 얼굴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여전히 소름 돋는 표정을 한 채 친구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걸 피해서 밖으로 도망치려면 귀신 머리가 둥둥 떠있는 곳을 지나쳐야 하는데 하필 소름 돋는 저것은 현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일단 자기 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벌벌 떨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자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버럭 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현관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급했던 모양인지 친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친구네 집으로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그제서야 동생이 생각났고 지금 어디냐고 따져 물어보니까 되려 동생은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냐며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동생의 말은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들어간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무엇을 하나보다 가볍게 생각하고서 장난으로 친구를 놀래키려 현관문을 벌컥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동생의 얼굴 앞으로 훅 다가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매우 놀란 것인지 여자의 얼굴은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저 동생이 말하길
어떤 여자 얼굴이 갑자기 내 앞으로 튀어나왔어. 마치 축구공이 튀어오르던 말이야. 근데 얼굴만 둥둥 떠있더라고. 그리고 얼굴을 못 봤어. 아니, 보긴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 꼭 감고 뒤돌아서 도망쳤어. 친구는 곧장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고모는 그곳에서 유명한 무당이셨고, 친구와 동생이 고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모는 귀신을 봤냐며 심각한 얼굴로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고모에게 말한 뒤 그날은 그렇게 고모네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고모는 친구와 동생을 앉혀놓고서 대뜸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그러더니 혹시 어제 봤던 여자가 이렇게 생겼냐며 방금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는데 친구는 그 순간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소름을 느꼈습니다. 어제 친구가 보았던 귀신이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냐 물어봤고 바람이 선선해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신 고모는 집에 귀신이 붙었다면서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충격적인 고모의 말. 집 주위를 떠돌던 귀신은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왔고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집에서는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더라도 절대 활짝 열어놓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친구는 동생과 집으로 돌아가 고모가 써주셨던 부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는 건 무리였나 봅니다. 친구와 동생은 한동안 고모네 집에서 살며 이사할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부터 한 달 뒤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곳은 살던 곳과 같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또 아직 한창 젊은 때라 그런지 이사업체를 부르지도 않고서 친구와 친구 동생이 이렇게 남자 둘이서 손수 짐들을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는 이사까지 했는데 귀신이 따라오거나 하진 않겠지? 생각하며 평소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술을 거하게 먹은 날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친구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이었는지 심한 갈증을 느낀 친구는 새벽 3시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려 천천히 몸을 움직여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위에라도 눌린 건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까지 움직이지 않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친구의 눈을 누군가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친구는 눈을 뜨고 그 형체를 보니 예전 집에서 보았던 그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본 그날은 얼굴만 허공에 둥둥 떠 있었는데 그날은 거뭇한 상체까지 보였습니다. 또 귀신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소름 돋게 친구를 쳐다보다 갑자기 친구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귀까지 걸리게 웃으며 소름 돋는 말을 했습니다. 멀리는 못 갔네? 그렇게 말하고서 깔깔거리며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더니 가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 밖을 뛰쳐나온 친구는 동생 방으로 달려갔는데 동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괴로운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가위에 눌렸을까요? 친구는 미친 듯이 동생을 흔들어 억지로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동생은 다시 고모네로 향했습니다. 헌데 고모가 집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전화기 넘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빗길에 큰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자 친구의 아버지는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그들을 보고서 친구의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나왔던 귀신은 저희를 겁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신기하게 그 일이 있었던 뒤로 그 소름 돋는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귀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